안녕하세요. 이번 감정 코칭 온라인 강의 시리즈를 맡게 된 조혁 최성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도 오히려 가정에서는 정반대로 거리를 대폭 좁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코로나19 걱정으로 우리 모두의 감정이 매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짜증이 쉽게 나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고, 반대로 이 기회를 우리가 관계를 돈독히 하는 대로 잘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아이를 사랑하는 기술인 감정 코칭입니다. 함께 배워보실까요? 감정 코칭 온라인 연수 4회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제는 아이가 말을 걸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은 미러링 해주세요 라는 개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아이가 어른한테 하루에 26번 엄마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뭔가 말을 건다는 뜻이죠. 물론 중고등학생들은 훨씬 덜 엄마 부를 거고요. 아주 어른 아이들은 하루에 26번이 아니라 아마 100번 정도 엄마 하고 부를 거예요. 부를 때마다 엄마한테 뭔가 말을 하려고 시도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가 엄마한테 말을 더 많이 걸 수도 있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는요. 그리고 주로 말을 걸 때는 기쁜 이야기보다도 아마 불평할 때가 더 많을 거고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지루하고 지겹잖아요. 그래서 푸념하기도 하고, 또는 언제 이 코로나19가 끝날지 모르니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궁금증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답은 간단해요. 경청하고, 또 경청하는 최고의 방법이 미러링이라는 기술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정 코칭의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경청은 뭐예요 하면은 그냥 듣기라고 하지는 않아요. 귀담아 듣기, 온 마음으로 다 듣기. 하여튼 뭔가 듣기가 아니라 듣기 플러스 뭔가가 있다는 뜻이에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추가적인 내용이 과연 뭐에 해당될까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좀 끄덕끄덕거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지금 경청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서로 대화를 나눌 때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시선을 봐주고 또 고개도 끄덕거려주고 하면은 그냥 수동적으로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듣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이라는 것은 쌍방향이어야 돼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 그러면은 내가 말하고 듣고 또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해주고 순차적인 쌍방향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소통은 쌍방향이래 동시다발 쌍방향이에요.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최소한 비구어적으로만 나한테 지금 내가 잘 듣고 있어요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집니다.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듣고 있는지 듣지 않고 있는지 모른다면 굉장히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하는데 내가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 듣긴 들었는데 나는 시선이 딴 데 가 있고 전혀 상대방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듣지 않고 있다고 오해까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청은 듣기 플러스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 시선을 본다든지 또는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또는 그렇군요.
소위 추임새를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 더 필요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기술만 갖고도 또 안 돼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이 이야기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긴 하는데 전혀 경청하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기술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이 기술을 부릴 때는 저는 그것을 원숭이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같이 남 따라한다는 뜻이에요. 기술은 갖고 있지만은 뭔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청은 듣기 플러스 알게끔 함 플러스 또 하나 요소가 들어가 줘야 하는데 이 요소가 바로 조율하기입니다. 정서적으로 조율하고 인지적으로도 조율하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학교 잘 다녀와 했었을 때 제가 네 하고 학교 그냥 가면은 굉장히 불편하셨어요. 어떻게 제가 배웠냐면 어머니께서 학교 잘 다녀와 하면은 네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소위 거울식 반영이라는 말 써요. 미러링을 해줄 때 어머니께서는 제가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었구나 하고 마음을 편해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일방적으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게끔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최고의 방법이 다시 말을 해줄 때 상대방이 드디어 경청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서요 내용적인 만만은 아닙니다. 어렵구나 이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아이가 엄마 나 짜증나고 힘들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경청한답시고 짜증나고 힘들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이 역시 아이 입장에서는 전혀 엄마가 나의 어떤 의미, 나의 뜻을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조율하면은 인지적인 내용만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가 조율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의 입장과 아이의 정서, 감정을 충분히 반영된 그런 조율. 그게 안 되고 그냥 꾸낙 그리면은 저는 그것을 앵무새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느 수업 시간에 아이가 엎드려서 피곤해서 엎드려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피곤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아이가 쭉 선생님 쳐다보더니 선생님 감정 코칭 연수 들었구나 그러더라고요. 우스갯소리죠. 그냥 모션만, 그냥 행동만, 언행만 똑같이 한다고 해서 아이한테 경청, 공감 또는 서로 한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그냥 짠짠한 기술만 부린다는 그런 오해마저, 불신마저 얻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서적으로 조율하자면 그게 바로 이제 공감인데요. 그럼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만 그 감정에 공감해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여자분의 감정이 무엇일까요? 주로 이제 울고 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슬픔이라고 감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실제 그럴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이 분은 기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 하나의 행동, 울고 있다는 행동에는 다양한 감정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슬퍼서도 울지만 굉장히 기뻐서도 울고요. 화가 나도 울고요. 매우 아름다운 상황을 접했을 때도 눈물이 나질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을 단정 짓는 것을 깊이 해야 됩니다. 단정 짓지 마시고 확인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말 물론 추측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정 짓기 전에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 그 맥락을 이해하려고 탐색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기분인가, 아니 노골적으로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땠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통은 경청 더하기 공감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경청이라는 것은 듣기 더하기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해주는 것 더하기 조율하기인데 정서적으로 조율한다는 것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공감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감이 아니다. 너와 나의 감정이 동일하다. 그것이 동감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당신이 느끼는 감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또 상대방한테 알게끔 해주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그 내가 느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또 상대방이 알아야지 쌍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죠. 감정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탐색 질문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황 탐색 또는 감정 탐색. 질문을 하면은 또 들을 준비를 해야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감에는 역시 또 경청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정식을 보면은 경청에도 공감이 있고 공감에도 경청이 있으니까 마치 2차 방정식처럼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참 경청은 잘하는데 난 공감 못해요라는 그 말이 성립하지도 않고 반대로 나는 나 공감은 참 잘하는데 경청은 잘 못해요. 이 말 성립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어야만 진심으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된다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경청에 대한 연습도 하시고 공감하는 연습도 조금씩 하시면서 서서히 능력을 향상해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된다면 한두 가지로 갖고 곧바로 소통의 달인이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점점점 좋은 소통의 달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한테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나마 부모님의 온 마음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아이한테는 가장 큰 자원이 되는 거고 아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 코칭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잠시나마 부모님의 온 정신을 집중해서 아이랑 대화를 나누면 충분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세요. 그럴 이유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아이랑 행동 코칭 방식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한테는 그것이 더 견디기 어려운 괴로움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부모님께서 그 10분 동안만큼은 텔레비 보면서 아이랑 대화하거나 설거지하면서 아이랑 대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10분만이라도 아이한테 시선을 집중하시고 마치 그 시간에는 세상에 아이 하나만 지금 내 앞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집중력으로 아이와 같이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나누셨다면 아이는 충분히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의 마음이 편안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께서 감정 코칭을 잘 할 수 있는
아이한테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것인가, 또 그 상태를 10분, 20분 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좋은 팁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